국민과의 직접 소통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교육과 병역 문제 등에 관해 다문화 가정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문화재재단이 주최한 2019 문화유산 홍보협력 컨퍼런스가 지난 21일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각종 기관과 기업의 대표자들이 참석해 소통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00년 만에 3대 종교계가 힘을 모아 3.1운동을 재조명하는 공동 자료집을 펴냈습니다. 종교화합과 상생의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베트남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한국인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판소리에 빠져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날아온 소리꾼 소율 씨를 피프린 글로벌에서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민과의 대화를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교육과 병역 문제 등에 관해 다문화 가정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 패널 300명이 참여한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다문화 가정의 사회 적응 문제에 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제는 결코 소수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구성원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권리도 또 의무도 우리 국민들과 아무런 차등 없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문 대통령의 이러한 답변은 한국에 온 지 14년 된 다문화 가정의 한 가장의 질문에서 비롯됐습니다. 이들 다문화 부부는 이슬람교를 믿는 자녀들이 군복무를 할 경우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는 점에 차별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다문화 아이들이 군대에 갔을 때 나라에서 어떻게 대비를 하실 수 있을지 이제 그런 세대가 준비가 돼야 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이에 문 대통령은 군대에서 식단 선택 등 다문화 가족을 배려하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고 이들에 대한 배려가 더해져야 다문화 가족을 진정하게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문화 교육에 관해 질문을 던진 다문화 학교 교사는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 관심과 세부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문 대통령은 다문화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 잘 동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은 그분들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우리 문화의 다양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다문화 가정 단체들은 문 대통령이 다문화 가정에 관심을 표명한 것을 계기로 정부 스스로 다문화 가정 인식을 개선하고 국민도 다문화를 폭넓게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전한 반면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의지와 현장 상황 간 괴리가 크다며 다문화 차별을 없애기 위한 각종 정책은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다문화 뉴스 김양혜입니다. 한국에 온 지 석 달 된 베트남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남편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종현 PD입니다. 지난 16일 저녁 베트남 여성이 실종됐다고 경찰에 신고되면서 경찰은 17일 오후에 남편을 추적해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남편에게 아내의 행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궁한 끝에 양주시 한 빌라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아내를 살해하고 고향에 안매장했다는 진술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부부간의 가정불화 이유로 발생됐으며 지난 19일에 최종 조사가 마무리되었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장례 절차가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가정불화로 해서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살해했다. 살인사건하고 사체유기하고 해서 오늘 그 실질심사도 하고 부검도 끝났고요. 그 피해자 지원 우리 청문회에서 하고 그 시에서 아마 그 절차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여성은 양주의 한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돼 진행되었으며 한국에서 행복한 생활을 꿈꾸며 남편과 함께 왔지만 3개월 만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국가인권위에서는 우리나라 결혼 이주 여성 가운데 10명 중 4명은 가정폭력을 경험했으며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은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거나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서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아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에 온 이주 여성은 남편을 의지하기 때문에 가정폭력에 놓여도 선뜻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체류 작용이나 국적 취득에 관해 남성에 종속된 법 제도에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문화 뉴스 김종현입니다. 문화재는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하죠. 그만큼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일은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각종 기관과 기업의 대표자들이 모여 문화유산 홍보 협력을 위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조현정 기자입니다. 한국문화재재단에서 주최하는 2019 문화유산 홍보협력 컨퍼런스가 지난 21일 개최됐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협업을 통한 문화유산의 가치 확산을 주제로 열렸으며 네이버, 아모레퍼시픽 등 문화유산 콘텐츠를 활용하는 다양한 기관이 참석했습니다. 문화유산은 또 어떤 의미로 다문화에 굉장히 중요한 그 지침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들은 서로 이렇게 교섭하면서 발전하는 것이고 또한 다양성들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세종학당재단 강연화 이사장은 기관 간 협업을 통한 공공의 시너지 효과에 대해 발표해 지속적, 상생적인 협업을 통한 문화유산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홍보협력을 통한 문화유산의 세계화는 국가 간 문화 차이를 좁힐 기반이 돼 더욱 중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각 기관과 기업들은 문화유산 가치의 인식 제고를 위한 협업 사례와 문화유산 전승 지원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전에는 텍스트 중심의 백과였다면 아까 동영상 중심으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모바일과 동영상을 소비하는 층이 굉장히 늘어남에 따라서 동영상도 많이 지금 확충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앞으로의 활동 좌표를 설정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다문화 뉴스 조현정입니다. 100년 전 조국의 독립이라는 대의 아래 3대 종교는 하나가 돼 3.1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0년 전 3.1운동을 재조명하기 위해 3대 종교계가 힘을 모아 공동 자료집을 펴냈는데요. 종교 화합과 상생의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일제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조국의 독립의 뜻을 전 세계에 알린 3.1운동. 그 중심에는 종교인들이 있었고 종교 간 단결을 이뤄낸 역사적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천도교, 기독교, 불교 등 3대 종교계는 지난 2017년부터 3.1운동의 민족 정신과 종교 간 화합의 의미 등을 재조명하기 위한 공동 연구와 자료 발굴에 나섰고 처음으로 공동 자료집을 출간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공동 자료집 출간을 계기로 3.1운동에 대한 우리 국민의 깊이 있는 이해와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소중한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자료집은 3.1운동의 보다 구체적인 실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았고 이를 통해 특히 3.1운동의 민족 대표는 48인이 아닌 50인으로 봐야 한다는 역사적 근거도 찾아냈습니다. 민족 대표 50인에 대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묘소, 기념관, 기념터, 또 생가터 뭐 아무튼 그런 전국에 깔려 있는 전국의 그 기념관물들을 전부 직접 가서 현장에서 사진 작업을 하고 3.1운동 100주년 자료집은 총 8권으로 구성돼 언론에 보도된 3.1운동 소개와 3.1운동 민족대표 50인에 대한 자료, 이들의 묘소와 생가 등 유적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 자료도 담겼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 되었던 그런 연합했고 연대했던 그런 정신을 앞으로도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자료집 출간으로 당시 운동을 주도한 민족대표 50인에 대한 재조명이 이뤄지고 역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이뤄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3대 종교계가 100년 만에 다시 3.1운동 재조명 작업을 함께하면서 3.1운동 정신을 일깨우고 종교 간 화합과 상생,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다문화 뉴스 김양혜입니다. 다음은 단신입니다. 여성가족부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아세안 10개국 주한대사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여성가족부와 아세안 국가 간
여성, 가족, 청소년 분야 협력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국으로 오는 결혼 이민자 중 약 37%가 아세안 국가 출신이라며 그들의 모국인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의 정책이 안정화되고 자녀 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그들의 모국인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가부는 이번 간담회 외에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간 중 다문화 가족 연대회의, 국제청소년 리더교육 지원사업 성과 공유회 등의 행사를 부산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NGO 사단법인 유니월드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지구촌 237개 나라의 다민족 외국인들을 초청해 지난 16일 K-팝을 비롯한 문화 공연과 문화 체험을 위해 237 다문화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다문화 먹거리, K-뷰티 체험, 캐리커처, 가족 사진 등의 부스 체험이 준비됐습니다. 또한 힐링을 주제로 해 K-팝 걸그룹 라붐의 공연, 비보잉과 마술쇼 등의 콘서트가 마련됐습니다. 국내 다문화 축제로 자리 잡은 237 다문화 페스티벌은 다민족들을 한국에서의 다양한 문화생활, 언어별, 직업별 등의 커뮤니티로 연결해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15일 서울 종로에서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주관으로 다문화 가정 아버지의 이상과 현실에 대한 주제로 정책 포럼이 진행됐습니다. 조희금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면서 부부 간의 문제뿐 아니라 자녀 양육과 교육의 문제가 중요해지면서 올바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 아버지들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현실의 어려운 점을 짚어보고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고도 전했습니다. 발제로는 김소영 공주대학교 교수가 다문화 가정 아버지의 이상과 현실을 주제로 진행했으며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울산대 송혜림 교수, 서울대 그레이스 정 교수, GD패밀리 문형욱 대표 등이 참석해 지원 가능한 해결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할 때 실제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청소년위원 위촉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청소년위원 위촉은 전체 위원회 5분의 1 이상을 청소년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 기본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후보자 모집은 광역자치단체 등을 통해 일반 공개 모집 등으로 진행합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자체 공개 모집을 거쳐 지역별 대표 청소년을 여성가족부에 추천하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한국건강가정진흥원도 학교 밖 청소년과 다문화 청소년을 추천할 예정입니다. 여가부는 이후 서류와 면접 심사를 진행해 내년 1월 청소년위원 6명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문화TV가 지난 20일 둡 엔터테인먼트와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양기관의 상호 발전과 우호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자 열렸습니다. 둡 엔터테인먼트는 문화 콘텐츠 유통과 관광상품 비즈니스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양기관은 다문화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복지 실현을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판소리에 빠져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날아온 이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판소리 연습에 매진하며 진정한 소리꾼을 꿈꾸는 소율 씨를 피플인 글로벌에서 만나고 왔습니다. 조현정 기자입니다. 한 맺힌 목소리와 한껏 찡그린 얼굴로 한국적 정서를 표현하는 이는 다름 아닌 외국인입니다. 그녀가 뽑아내는 구성진 가락에 관중들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판소리를 통해 행복을 느끼는 그녀의 이름은 소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러르 마포라고 합니다. 그 한국 이름은 소율입니다. 저는 민혜성 선생님 제자입니다. 현재 외국인 소리꾼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그녀지만 과거에는 파리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사의 한국인 동료의 권유로 한국문화원에 다니게 됐고 이는 그녀가 판소리를 접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 일하면서 한국 친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국문화원 초대했어요. 한국문화원에서 다니고
때는 2015년 선생님이 그 워크숍 할 때 공연했어요. 공연도 했어요. 선생님 목소리가 처음 들 때 너무 좋아서 저는 어떡해. 저도 그 선생님처럼 판소리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물어봤어요. 그 판소리 공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는데 오페라 배울 때 이탈리아에 가야 되고 판소리 공부하고 싶으면 한국에 와야 돼요. 그냥 일 그만두고 2017년 판소리 공부하려고 한국에 왔어요. 안정적인 회사원으로서의 삶을 버리고 한 치 앞도 모르는 판소리의 세계에 입문한다는 것은 그녀의 주변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지만 변화된 그녀의 모습을 통해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진짜 부모님들이 왜 한국에 가고 싶은지 이해 못했어요. 한국에 오면 일 없고 또 한국어를 그때는 잘 못하고 지금도 잘 못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친구들이도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많이 했어요. 지금 회사 다니고 해서 어떻게 다 그만두고 한국에 갈 수 있냐고. 한국에서 관심이 생길 때 제 삶 다 바꿨어요. 저는 힘들 때 판소리 크게 연습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고민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제 성격이 달라졌어요. 하고 싶은 걸 하니까 마음이 더 편하고 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판소리를 통해 그녀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인생에 뚜렷한 목표가 생겼고 이를 위한 계획도 세워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아이들한테 판소리를 가르치고 싶어요. 파리 있을 때 그냥 집에 있었어요. 문제가 있을 때 그냥 참고 집에 있었어요. 말 안 하고. 근데 판소리 덕분에 내 삶은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런 도움은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고 판소리 계속 하고 싶어요. 판소리 공연도 하고 싶고 이거 외국 사람 있는데 판소리도 공부할 수 있어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요. 선행으로 보상을 받는다는 내용 때문에 흥부가를 가장 좋아한다던 그녀. 소리꾼 소율 씨의 판소리를 통한 선한 행보를 기대합니다. 다문화 뉴스 조현정입니다. 네트워크 뉴스 단신입니다. 결혼 이주 여성의 성공과 아픔을 담은 연극 내 목소리를 보여줘가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종로구 아이들 극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사단법인 아시아프렌즈에 따르면 프랑스, 중국, 일본, 몽골, 키르기스탄 등에서 온 외국인 주민들로 구성된 다정극단은 결혼 이주 여성들의 목소리를 직접 관객들에게 전달하고자 이번 연극을 기획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은 한국에서 정착하기 위해 애쓰고 때로는 차별에 눈물 흘렸던 아픔을 연극에 녹여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국가와 가족 등의 이야기를 풀어놓으며 외모와 언어는 달라도 같은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공주시는 지난 14일 공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동참된 가운데 겨울철 김장담그기 전수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생활개선 공주시 연합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생활개선의 임원 13명과 다문화 여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치를 직접 담가보며 한국의 음식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다문화 가정 여성들은 생활개선 회원들로부터 전통 음식인 김치에 대한 우수성을 전해 듣고 이어 배추 절이기와 속 만들기, 속 널기 등 김장을 직접 담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생활개선회와 다문화 가정 여성 간의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교육에 참여한 다문화 가정 여성들은 김장 담그는 방법을 하나하나 배우면서 직접 만들어 보니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게시판 소식입니다. 국립국제교육원이 정부 초청 영어봉사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모집 대상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4년제 대학 2년 이상 과정을 수료한 재학생과 졸업생, 대학원생입니다. 장학생은 한국에서 6개월에서 1년간 영어를 가르치고 문화체험 활동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 초청 영어봉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2020년 한 해 동안 활동할 SNS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서포터즈는 강원도의 명소, 축제 등 다양한 강원도의 이야기를 취재해 홍보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지원자 중 해외 계정을 운영하거나 언어 소통이 가능한 국내 거주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에 대해 우대 사항이 적용됩니다.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추운 날씨에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날 텐데요. 온도와 습도가 너무 높아질 경우 각종 호흡기 질환에 걸릴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를 하고 온도는 20도 내외, 습도는 40에서 60% 사이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문화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